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개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우리 선급비용, 비용을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계정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예수금, 우리가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을 먼저 떼고, 이제 그 급여 같은 걸 지급할 때, 사대보험이나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을 뗐을 때 설정하는 개정 과목이고요. 얘는 이제 나라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세금 떼놓은 것만큼 나라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계정 맞습니다. 자, 다음 선수금이라고 했는데 먼저 받은 돈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봅니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적절히 분류하여 일정 체계하에 구분 표시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자산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구분 표시한다. 구분 표시의 원칙이라고 하죠. 요거 관련한 내용인가 봐요. 자, 계속해서 뒤에 봤을 때, 자, 차변에 지금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데 차변에 자산 관련한 애들이 나왔고, 자,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 나와야 되는데 자본금 나왔으니까 위에는 부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거는 부채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매출 채권은 자산이고요. 선급금 먼저 지급한 거니까 이것도 자산입니다. 자,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거죠. 부채에 해당하고요. 자, 자기 주식은 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안 배웠어도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준다. 요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려면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한 계정 과목만 나오는 거래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분계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분계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1번에 상품의 현금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뭐가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 차변에 잡아주시면 여기가 수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보험료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그럼 우리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선 2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지출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업무용 기계의 수선 유지비 사용. 그럼 우리 수선비라고 할 건데요. 이것도 비용의 발생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우리 수선유비 사용한 게 뭘로 사용했는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현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예금 종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3번도 틀린 거고요. 자, 4번에 외상 매출금 회수.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들어오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면은 자산이 증가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13번 문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우리 분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 계정 과목들이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때 되면은 되게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분계한 것들 좀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볼까요?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의 자료들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볼게요. 현금 매출한 거 200만 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자, 매출액이 지금 200만 원이죠. 현금 매출. 자, 근데 외상 매출한 것도 매출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100만 원 더해서 300만 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따로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을 이제 뺄 건데 종업원급여 130만 원 비용 처리될 거고요. 자, 임차료도 비용이죠. 30만 원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2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총 합계가 얼마예요? 여기가 180만 원이 차감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빼주시면 얼마? 120만 원이 당기 이익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저기 3번에 있네요. 그죠? 자, 3번으로 정답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은 3일의 회계교육 중 논의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의견이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손익계산서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 작성해야 된다. 뭐 그런 원칙은 없죠. 자, 그 다음 02. 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때 수익을 인식한다. 우리 인도 기준 사용해요. 근데 인도한 게 아니라 대금을 받았을 때니까 지금 현금주의로 지금 계산하겠다는 거죠. 발생주의가 아니라. 이것도 0이도 틀렸고요. 자, 순위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이익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구분 표시라는 말도 맞고 구분 계산한다 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구분 계산한다. 그래서 순위가 맞았고요. 자, 영수 보니까 한 거래처에 판매와 구입이 둘 다 있을 때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다? 아니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영수도 틀렸죠? 순위가 맞았으니까 뒤에서 정답 골라봅니다. 3번입니다. 그죠? 자, 3번에 순위 있으니까 3번으로 정답 골라주고요.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현금 100만 원을 연 이자율 3%의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앞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앞에 나왔던 문제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는 거 찾으랬고 여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 찾으랬으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계정 과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이자 3%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만 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자산의 감소로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정기 예금이라고 할 건데 예금에 100만 원짜리 가입을 한 거죠. 자산의 증가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자가 나오려면 기말이 돼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인식해야 되는 이제 결산일이 돼서 100만 원에 3% 곱한 3만 원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분기까지 하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은 자산의 증가와 감소만 있기 때문에 1번은 우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니까 거래처로부터 30만 원의 원재료 공급받기로 자, 뭐만 했어요? 계약만 했어요. 아예 뭐가 아닙니까?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만 하거나 주문만 하는 형태는 거래로 볼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관리직 직원 임금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다 또 뭐만 했어요? 계약만 했습니다.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다. 자, 그럼 4번이 정답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무실 임차료 위에 당월 임차료 2천만 원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럼 차변에 임차료라고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어음으로 지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는 미지급 금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금액은 똑같이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의 증가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비용의 발생이 인식이 됐으니까 16번에서는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비용은 순자산이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넘어가는 이제 이익잉여금에 넘어가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죠.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인 가치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기업이 일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다. 얘는 이제 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자, 디귿은 그러면 틀렸고요. 자, 리을에 보면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획득하거나 실현한 금액이다. 실현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수익과 관련한 내용이죠. 그러면 리을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 두 개니까 기억, 니은 두 개니까 우리 1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식부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에 따라 발생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 이중으로 기록한다. 네, 맞는 말이죠. 일단 거래 발생 시 현금 유입과 유출 시에만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체적 회계 처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 시에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금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록하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의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오류의 발견과 자기검증 능력이 있습니다. 서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했다 라고 보고 자기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구성요소들의 변화 내역을 기록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복식부기란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파악하여 재산이 변화한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수익 비용의 발생을 일정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으로 분리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을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하고요. 자, 복식부기의 원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우리 거래 판료소를 먼저 인식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요. 자,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죠. 자, 그 다음 차변에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대변에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자산이 증가하고 반대쪽이죠. 마찬가지 부채하고 자본도 반대쪽에서 감소한다. 자,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맞죠? 감소 대변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부채의 감소 차변에 증가 대변에 맞는 내용이고요. 자본의 감소 차변에 증가 대변에 맞습니다. 자, 수익의 증가 대변에 있어야 되고요. 비용의 증가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정답 4번으로 골라줍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은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다음 보기를 회계 순환 과정에 따라 나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우선 먼저 우리 거래를 인식하죠. 분개합니다. 자, 분개한 것들 모아놓은 걸 우리가 분개장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얘를 가지고 전기합니다. 이러면 총 계정 원장이 작성된다 그랬죠.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 기중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선 여기서 보니까 전표 작성 얘가 제일 빠르네요. 거래 인식하고 바로 전표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분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보고서인 재무제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종업원 실수로 금과의 보관정이던 현금 50만 원을 도난당했대요. 자, 도난당했으면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대변에 50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죠. 뭐 저도 딱히 차변에 떠오르는 계정 과목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회사의 재산이 변동이 생겼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에 보니까 거래처에 상품 판매하기로 하고 자, 계약만 체결했어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자, 디귿도 급여 200만 원 주기로 하고 종업원 채용만 했어요. 거래가 아니고요. 자, 리을에 거래처 상품 30만 원 매입하기 위해 주문만 했어요. 이것도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미음 보면 되는데 화재로 인해 창고 건물이 소실되었대요. 자, 건물이 어쨌든 가격이 하락해야 되니까 대변의 건물을 자산의 감소로 잡아줄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재해 손실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어쨌든 기억하고 미음은 지금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고 니은, 디귿, 리을은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거니까 맞는 거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 찾으랬으니까 우리 2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약, 주문, 뭐 채용 이런 것만 했다라고 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은 2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은 그 거래가 회사의 재무 상태 혹은 재산 상태에 영향을 줘야 하고요. 그 영향을 금액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제가 필기를 몇 번 해드렸던 내용이어서 아마 보자마자 답 고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2번 답 4번으로 골라주고요.